할인점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4분기, 1분기 뒤로 갈수록 기준점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주식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주식. 이거는 뭐 너무 좋은 주식. 안녕하세요.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마트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할인점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마트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식품 매출이 할인점이 작년부터 좀 감소하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래도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버텼어요. 왜냐면 올해 식품 소매 시장이 워낙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다 안에서 사 드시잖아요. 외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MS를 뺏기니까. MS를 빼앗기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지연되거나 뭐 학교가 정상화 안 되다 보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계속 머물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집에서 갖고 해야 되고 멀리 못 가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마트나 슈퍼마켓 조그만 것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MS가 올라서 사실 할인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식품 소매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본다면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 이커머스는 사실 원래 그 고성장하던 곳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식품은 주요 소비층이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하는 가구의 특성이 어떠냐면 애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미혼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식품 구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지출액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온라인 소비를 주도한 뭐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런 세대들은 보통 미혼이거나 결혼 안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도 아기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인점은 앞으로 봐도 이쪽에서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래서 할인점이 섹터 측면에서는 그래서 위기인데 제가 이마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할인점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실 할인점 시장 규모는 몇 년 동안 보면 그냥 유지였어요. 네, 유지인데 저는 실질 수요는 감소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는 내려가는데 공급자들, 그러니까 할인점을 경영하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마케팅 쓰고 판촉해갖고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가격이 오른다니까 마진이 정상화되는 건데 그럼 구조조정이 되는 가운데 잘 버티는 기업에는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저희는 이마트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마트의 포인트는 할인점 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라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쟁 업체들인 다른 할인점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죠? 그런 그렇죠.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올해 초쯤이었나요? 코로나가 터진 직후였나 하여튼 1, 2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제 대기업인 롯데그룹이 유통 쪽에서 점포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향후 3에서 5년 동안 50개 정도의 점포를 없애겠다. 지금 롯데마트가 120개가 좀 넘거든요. 거의 절반인데요? 네, 절반 가까이 되죠. 네, 그리고 롯데 슈퍼도 전체 점포 수의 한 17% 정도 조정하겠다라는 얘기 밝혔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하고 SSM이죠, 이거는 이제 SSM하고 할인점, 대형마트의 점포 수를 많이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물론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형마트랑 슈퍼의 조정 폭이 큽니다. 그리고 할인점 2위 업체인 홈플러스도 롯데만큼 폭이 크진 않지만 지금 뭐 점포를 매약하거나 자산 유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한 4개 정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할인점이 한 400개가 좀 넘어요. 400개 좀 넘는데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숫자만 다 합쳐봐도 50개 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점포 수에서 10%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시장 규모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트는 1등 사업자인 이마트는 점포 수 변동이 크게 없어요. 뭐 끼케야 한두 개 정도 아마 과거에 보면은 연에 많이 하면 한두 개 정도 점포를 뭐 없애고 뭐 오픈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 점포 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마트는 찬스죠. 왜 찬스냐면 자, 아까 제가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거를 이마트의 매출과 마진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가 있는데 얘가 폐점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이마트의 경쟁 점포가 있었겠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이 점포 입장에서는 여기 폐점하면은 여기 있는 고객들이 이리로 넘어올 거예요. 그럼 얘 매출이 올라가죠.
저희는 한 1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느 정도 와서 자리를 잡으면 판촉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가격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더 뭐 사과나 뭐 과일 더 싸게 팝니다. 뭐 이런 가격 경쟁을 했을 건데 그게 줄겠죠. 왜냐하면 옆에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매출은 올라가고 판촉비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인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이마트한테는 굉장히 이 할인점 산업의 전폭 구조조정이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월마트, 그러니까 미국 1등 유통점이죠. 네. 월마트 주가 흐름에서 또 무슨 시사점이 있다고요? 이마트 관련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이마트를 월마트랑 많이 비교하십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마트. 일단 미국 1등이니까 원업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의 원업이니까 모든 유통업체의 원업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월마트는 글로벌 사업자고 글로벌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월마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 안 해요. 지난 5년 동안 이 회사 실적 별로 안 늘었어요. 다 PER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주가는 실적과 이제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벤트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다 이커머스 유고랑 관련된 겁니다. 월마트도 이마트처럼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뭔가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플랫폼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든지 미국 내에서 배송 서비스를 강화해서 MS 상승 전략을 세웠다든지 이랬을 때 주가가 보통 올랐어요. 근데 왜 이제 이마트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18년 초만 해도 이게 한동안 30만 원 내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좀 올라온 게 14만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네요. 예, 사실 제일 안 좋았을 때 한 10만 원까지 갔거든요. 거의 3분의 1 통은 난 거예요. 고점 대비. 그 정도로 부진했는데 이마트는 실적이 중간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예, 월마트는 그래도 실적이 빠지진 않았어요. 유지되거나 조금 늘거나 그렇고 이마트는 실적이 2018년도부터 사실 많이 꺾였어요. 그 꺾인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쿠팡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경쟁 강도가 올라가고 할인점이 점유율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비용이 들어. 예,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2018년도에 한 16%, 19년도에도 10% 이상 올랐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그게 한 2, 3%대로 떨어져요. 근데 뭐 할인점 가보시면 그 최저임금 그 올라간 게 얼마나 피해가 컸을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상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이제 컸기 때문에 실적이 내려오니까 아무리 이커머스를 잘해도 투자자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예,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커머스가 채널이 점유율이 좀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어요. 흔들렸다기보다는 더 늘지 않았던. 늘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이제 믿음이 약해지니까 실적 추정치도 빠지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확 내려갔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코로나 터져서 스타컴은 너무 잘 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실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 때문에 할인점 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점포 수가 공급관이었던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이마트가 반사 수혜를 보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도 늘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긴 건데 주가가 못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한번 목표 주가를 한번 올리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셨나요? 원래 저희가 13만 9천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한 11만 원 내외 왔다 갔다 했을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16만 원 한번 올렸어요. 네, 그때 올렸던 거의 첫 번째 이유는 할인점이 이제 상업이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마트가 실적이 도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올렸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19만 원을 올릴 때는 물론 이제 최근에 19만 원을 올렸는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할인점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 상승 가시성이 커지니까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트가 이커머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그림을 가져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월마트가 지난 5년 동안 PER이 2배 늘어났어요. 원래 16년 초만 해도 한 14배 정도의 PER이었는데 지금 뭐 25배, 6배. PER이 더블이 됐어요? 예. 이마트가 한때 PER 많이 받을 때 한 18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월마트가 한 23배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마트의 PER은 뭐 한 내년도 기준 13배? 12배?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월마트가 25배인데 50%의 디스카운트는 너무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크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PER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각 사업들 단위들을 따로 떼내서
합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제 쓱닷컴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성장성하고 확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PSR로 또 밸류에이션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FI 투자 받을 때 거의 거래액의 1배 정도, PSR 1배죠.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고 지금 쿠팡이 뭐 내년에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나오는데 지금 1.3배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쓱닷컴이 저희가 올해 거래액을 한 4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분율 50%니까 사실 그 논리로 하면 이거는 가치가 2조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 자회사가 스타벅스가 또 있죠. 스타벅스가 그래도 매년 이 회사의 지분법이로 한 7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주는데 그러니까 지분율이 감안된 이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이익은 그거의 한 2배 정도. 왜냐하면 지분율이 50%니까. PER이 스타벅스가 거의 30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만 따져도 벌써 밸류에이션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올라가는 국면으로만 바뀐다면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도는 것은 확실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면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간다. 그럼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주식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주식. 이거는 뭐 너무 좋은 주식. 3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마트? 3분기는 사실 이제 3분기의 변수는 명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명절에 제일 매출이 이제 좋은 부분은 주로 선물 세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명절 뭐 준비해야 되니까 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져서 방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선물 세트 매출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못 만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해주는 거죠. 그거 미안함 때문에. 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선물을 구매하는 거는 제가 굳이 조금 이분법적으로 쪼개자면 이제 뭐 친척 집에 뭐 인사를 가기 전에 방문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미리 가서 거기서 배송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통 보내죠, 그냥. 네, 네.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근데 주소 알려주고.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은 그냥 방문하기 직전에 가서 뭐 과일 하나 뭐 이렇게 사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소비가 많이 좋았고 어떤 소비가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동네 마트가 안 좋고 이쪽 배송 소비는 괜찮았어요. 그렇지. 저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3분기는 저희가 할인점을 지금 몇 개 분기 연속 계속 기존점 매출이 감소했는데 비슷한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이제 이게 4분기, 1분기 뒤로 갈수록 기존점 성장률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느냐? 3분기도 이제 역성장이 아니고 앞으로 왜 올라갈 거라 보느냐? 아까 제가 경쟁 점포가 폐점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폐점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마트 좋을 게 없어요. 막 세일을 하고. 아, 그거 잘 아시네요. 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폐점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쟁사가 폐점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폐점을 완료한 점포 수들은 늘어날 것이고 매달 폐점할 수 있는 점포 수는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월별 점포 폐점 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사수혜를 보는 점포가 피해를 보는 점포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점포 믹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매 분기 그런 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할인점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았어요. 트레이더스라는 창고형 할인점은 계속 점포도 내고 있었고 기존점 매출도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이고 이게 좀 오랫동안 속썩였던 게 전문점인데 주로 뭐 로브랜드 스토어나 뭐 일렉트로마트, 뭐 삐에로 쇼핑, 뭐 부츠, 뭐 이런 브랜드들 되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여기 돈이 안 되는 점포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재고 같은 거 뭐 관련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됐어요. 상반기. 3분기부터는 당연히 적자 폭이 더 줄 거고 그 다음에 쓱닷컴도 적자긴 하지만 거래액이 성장하고 수요가 좋다 보니까 손익도 괜찮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작년에는 고정비 증가보다는 컸거든요.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사람 많이 뽑아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막년 말에 또 물센터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 고정비 부담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거래액이 커지면 그거는 이제 메이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3분기 실적도 간만에 증익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분기까지 지금 제가 한 2년 8개분기 정도? 그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감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좀 분기 YOY 증익, 전년 동기 대비 증익을 3분기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4분기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4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점의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그 처음으로 그 네오 3호 물센터 고정비가 들어오고 막 프로모션 세게 걸고 하면서 적자가 컸거든요. 쓱닷컴이. 그래서 4분기는 작년 이익 기조도 되게 낮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조금 모멘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쓱닷컴은 어떤가요? 지금 경쟁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분명한 것은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경쟁자가 많죠. 그리고 치열하지만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 경쟁 강도는 올해는 결코 작년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의 근거는 이커머스 한국 시장 성장률 대비 이제 쓱닷컴의 매출 성장률, 거래액 성장률이 높고요. 그리고 경쟁 강도는 자 이게 올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수요가 예상치 못한 수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자들이 캐파를 크게 확대해 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그렇게 경쟁 강도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내년은 또 좀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 수요 성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쓱닷컴의 손익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걱정을 한다면 이제 물류센터를 새로 증설했을 때 그때는 이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손익이 조금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또 네, 그건 이제 뭐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고 지금은 저는 이제 손익 측면에서는 쓱은 크게 저해할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쓱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히든 밸류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면은 내년을 보면 프라임 유통업은 물론 업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년에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마트가 네,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가 갖고 있는 다른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올해보다 나빠지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만 놓고 봐도 그럴 거예요. 스타벅스는 영업 외에 지분법인으로 들어오는 이제 자회사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외부 활동도 잘 못하고 또 얼마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커피숍의 착석도 금지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이거보다 더 안 좋기 어렵죠. 어렵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 비즈니스 할인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트래픽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트레이더스도 또 어쨌든 물론 올해 좋긴 했지만 사실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택트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도 그런 측면에서 기대할 게 많다고 봐요. 오늘 박상준 연구원님 덕분에 이마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